안녕하세요. 송영세무사입니다. 이제 부가지세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7월은 2023년 1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죠. 그 1기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그 확정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일단 먼저 사전에,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뭐 몇 가지 좀 해 두실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부가지세 신고를 하기 위한 자료들, 이 자료들을 취합을 하고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입세 불공제 항목에 대한 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항목에 속하는 것들은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건지 아니면 불공제할 건지를 미리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하시기 전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다 보면은 자료조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회를 하고 불러오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자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부터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의 매출 그리고 매입 내역 같은 경우에는 7월 14일부터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는 이 날짜 이후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홈택스에서 부가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홈택스를 들어왔고요. 홈택스에 보시면 여기 신고 납부 탭에서 부가지세 신고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고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시면 내 그 과거 신고 내역이나 여러 자료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중에서 이제 개별 분석 자료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부가지세 신고했던 내용에 대한 분석, 요 정도는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를 해볼 건데, 일단 지금은 확정신고 정기신고 기간이죠. 7월 25일까지. 그래서 신고는 여기 정기신고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기본정보 입력인데 여기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는 떠 있어요.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 밑에 세부사항들이 뜨니까 여기 세부사항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 구분을 보시면 2023년 1기고요. 그리고 확정신고고, 그리고 신고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매 화면은 이렇게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무실적 신고라고 있는데, 이 무실적 신고를 하시는 대상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으신 분들만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돼요. 매입이 있는데 매출이 없다고 나는 무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입이 있으시면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서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미 그 내 업종에 맞춰 가지고 서식이 선택이 돼 있고요. 여기서 선택이 되어야 뒤에서 입력하는 화면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뭐 이런 것들도 쭉 있어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경감세액이나 뭐 공제세액 같은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주로 그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주 쓰시는 서식들이 이런 거예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그러니까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죠. 뭐 건물을 포함해서 비품이나 기계장치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서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자주 선택을 하게 되는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요것도 선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매입세액을 불공제 항목에 속해가지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서식을 다 선택하시고 넘어오시면 이제 다음 화면은 과세표준부터 이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매출세액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이 나오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제세액, 경감세액이 세 번째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한 화면이에요. 한 화면에 제일 위에서부터 쭉 아래까지 기입을 하시면 이제 신고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세액부터 해볼게요. 이게 매출세액을 보시면요, 이 매출세액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그러니까 증빙별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로 쓰시는 거는 사업자분들이 여기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분 요 정도겠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현금 매출분 뭐 요 정도니까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땐 여기 옆에 있는 작성하기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이런 화면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불러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가 7월 12일부터니까 그때부터 아마 불러오기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날짜 이후부터 하시라는 거고, 자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될 거고요.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를 나의 매출분이죠. 그거를 불러오는 거고, 혹시 종이세금 계산서로 발행한 게 있다 그러면 이 밑에서 건별로 입력을 해주시고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위에서 입력한 거 하고,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 입력한 거 합계가 이 밑에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 완료로 나가시면 앞에 처음 보셨던 첫 번째 화면이죠. 여기서 보시면 과세세금 계산서 발급분, 여기는 이제 작성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분의 매출을 작성을 해줘야겠죠. 여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기타 매출분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맞는 거니까 여기서 작성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신용카드 발행분이에요. 이 위에 보시면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 어쩌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임대사업 관련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밑에서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매출금액 발행금액 직계표 여기 작성하기부터 들어가셔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요 위에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요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과세 매출분, 연세 매출분 요렇게 나눠가지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 전자지급수단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대부분은 여기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이 두 칸을 채우시면 될 거고요. 여기를 채우시는 건 이 밑에 신용카드 조회, 발행내역 조회를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팝업창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 내가 신용카드를 발행한 매출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지금은 이제 안 떠 있는데 여기 매출이 나오면 이 매출에 떠 있는, 이 팝업창에 떠 있는 숫자를 보시고 그 숫자를 여기에다가 직접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입하실 때는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지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대가 전체 금액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회를 누르면 팝업창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팝업창이 뜨니까 역시 이것도 여기에서 조회한 다음에 숫자를 보시고 여기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용카드 매출분이 1,500만 원 있었고 부가치세 포함입니다. 현금 영수증이 1,000만 원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입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 화면으로 입력 완료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거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이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한 내역이 있으면 여기에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중복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카드도 발행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했다 이러면 여기에 기재를 해서 한쪽은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넘어오면 요 화면이죠. 신용카드 매출금액 발행금액 직계표 요걸 작성하고 지금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여기에 지금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구분해 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기타 금액이죠. 기타 금액은 이제 여기 현금 매출을 말하는 거니까 그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 완료로 더 앞에 화면으로 돌아오면 처음 화면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과세 기타 매출분까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 밑으로 영세율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신고 때 누락한 분이 있다 그러면 뭐 앞에서 서식 선택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비 매출세액 쪽은 이렇게 작성이 끝나고요. 총 금액은 7,772만 원 정도고 세금은 777만 정도가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세액 쪽이 끝나게 되면 이제 매입세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매입세액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과세표준 명세는 쉽게 말하면 내 매출이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하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좀 전에 보셨던 7,772만 원 요 금액은 떠 있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떤 내 업종에서 벌어들였는지를 여기에 표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도소매업 이렇게 돼 있는데 도소매업으로 이 매출 전체가 다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업종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신고한 업종 코드를 모른다 그러면 이 위에 나의 업종 코드 조회를 하시면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서비스의 경영 컨설팅도 있고
전자상거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걸 확인하시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매출 중에 도소매업에서는 5천만 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700만 원 정도는 컨설팅으로 발생했습니다 라는 거를 여기에 구분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거는 위의 금액과 이 밑에 합계 금액이 정확히 일치를 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매출을 이렇게 구분해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각각 구분해가지고 다른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과세표준 명세까지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제 세금을 공제해주는 매입세액하고 그 다음에 공제경감세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앞에서 보셨던 화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납부세, 부가치세를 내야 되는 세액 계산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 다음에 기타 공제세액이나 경감세액을 빼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매출세액까지 끝냈고요. 이제 여기에서 빼줘야 될 매입세액하고 공제경감세액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매입세액 입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증빙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제일 먼저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지금 용어를 일반 매입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 이 밑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부터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화면이에요. 이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도 보시는 화면이죠. 똑같은 화면이에요. 구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매입일 뿐인 거죠.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뜰 거고요. 마찬가지로 혹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 밑에서 입력을 하고 추가를 하시면 위에서 그 입력하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던 그 금액하고 종이계산서 입력한 그 금액의 합계가 여기에 뜰 거고요.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이제 첫 화면이죠. 여기에 이렇게 세금계산서 수치분 이렇게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금계산서 고정자산 매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혹은 신용카드로 샀는데 고정자산이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은 여기에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물이나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그 밖에 비품 등 아니면 설비, 인테리어, 뭐 각종 감가상각 자산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지금 한 건에 56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구분해 주는 거고 그리고 밑에서는 합계를 작성해 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둘 다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이렇게 작성이 돼 있죠. 560만 원. 근데 여기서 이 숫자가 달라졌어요. 자, 처음에 입력할 때는 여기가 지금 3,500만 원을 입력했잖아요. 근데 고정자산 매입을 입력을 했더니 이 금액만큼이 빠지고 자동으로 2,940만 원이 됐죠. 여기에 고정자산 매입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지금 자동으로 빼준 거고요. 고정자산 매입으로 고정자산 매입 명세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 일반 매입에서 세금계산서를 전체 다 불러온 다음에 고정자산에서 매입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서 그만큼 감액해가지고 표시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지거든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기 일반 매입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여기에요. 카드마다 매입전표를 여기에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밑에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여기서 조회하고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팝업창이 뜰 거고 거기서 조회를 하면 되는데 팝업창이 이런 식으로 떠요. 그 중에 이미 우리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전에 공제와 불공제를 분류해 가지고 다 변경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일단 신고서를 여기서 멈추시고 그거부터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 영상은 제 영상 중에 변경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보다시피 아직 날짜가 다 안 돼가지고 6월달 분이 집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날짜가 지나면 6월달까지 집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공제 대상 전체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면 안 되고 공제 대상 금액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1기 확정신고니까 여기 상반기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건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도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는 운수업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게 되니까 일반적인 사업자는 여기에 들어갈 수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면세사업하고 과세사업을 겸용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서
면세분 일반 매입은 빼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작성하고 전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고정자산 매입이 별도로 있는데 요 화면은 아까 요 화면하고 똑같은 화면이에요. 그래서 요 화면에 여기 신용카드로 산 거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화면입니다. 지금은 이제 신용카드로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매입세액 분 중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까지 작성하는 게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입세액의 마지막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작성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중에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사항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골라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성하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 거고,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왜 불공제 사유인지 선택을 하시는 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 저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6개월 동안 한 달에 40만원씩 렌트비를 내고 사용을 했다고 가정하고 하게 되면 240만원의 공급가액과 23원의 매입세액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입력 완료로 나오게 되면 요 화면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는 작성을 완료한 거니까 다시 밖으로 나오시면 여기 이렇게 작성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매입세까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감 공제세액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통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거 두 가지인데 그나마도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에 전자신고세액 공제밖에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경감 공제세액을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 요렇게 이제 떠 있어요. 그래서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지금 홈택스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떠 있는 거고, 혹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 지금 작성하기가 없는데 작성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 전자신고세액 공제만 받고 입력 완료로 나가시면 돼요.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뭔지는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들어가시게 되면 뭐 이런 거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3억 원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직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전자세금에서 발급할 때 그 공제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를 조회하셔가지고 건당 200원씩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연간이에요. 6개월 과세 기간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의 일정률을 세액 공제로 공제를 해주는 건데, 여기 화면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법인 사업자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다 가능하고, 일반 가세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만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경감 공제세액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입하는 건 다 끝났고 이제 최종 납부세액만 확인하시면 돼요. 혹시 예전 고지세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될 거고요. 최종으로 보면 여기서 납부할 세액은 400만 원 정도가 되죠. 혹시 이게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해서 환급이 됐다 그러면 밑에 환급금 계좌 신고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입력을 완료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세금 계산서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만 쭉 왔는데, 일반 면세 품목이나 면세 용역을 제공받고 받은 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성하기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서 합계표를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불러오기로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면 되니까 요건 꼭 작성을 해 주시고요. 요건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하면 신고서 입력 완료는 다 끝나요. 입력 완료를 누르시고 나가면 이제 마지막 제출하기 단계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봤던 세금, 내야 될 세금이 400만 원 정도죠. 그래서 요거를 내시면 되고요.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접수증이 뜰 거고 납부서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부가세세 확정 신고하는 건 끝나고요. 이제 그 첨부 서류가 있을 때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세금 신고에서 세금 신고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와가지고 여기 신고 부속 증빙 서류 제출해서 내가 신고한 내역을 조회하면 이렇게 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회한 내용들 끝에를 보면 부속 서류 첨부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첨부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세세 확정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이게 뭐 20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